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또 언론에서 우리 지금 조강특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돼서 이제 한 넉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의 개파 논리나 개파 대결 구도가 점차 사멸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앞에 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개파 대결 구도를 다시 어떻게 살려서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분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왔는데 절대로 용납치 않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또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에서 어떤 특정 개파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무슨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어떤 특정 개파나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제가 특별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한 그런 적이 없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파 논리를 살려서 심지어 분당 운동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립니다. 전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을 시험하지 마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제가 참 듣고 또 듣다가 좀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는 이유가 20년 집권론을 또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면서 20년 집권하겠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도 하자, 규제개혁도 하자, 노동개혁도 하자, 그 다음에 지금 공공부문 개혁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옥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나름대로 참 야당 입장에서도 미안한 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뭔가 또 생각이 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개혁의 개자도 제대로 손을 못 대면서 2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집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떻게 개혁하겠느냐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유감입니다. 그저께도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큰 죄를 두 개 짓는데, 성장에 관한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그러한 정책이나 준비가 없이 집권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죄고, 그보다 더 큰 죄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또다시 고민조차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20년 집권론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야말로 꿈을 내놓고 그 꿈을 터는 정당이 돼야 되지, 가서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니까 토론에 나서지도 않으시면서 20년 집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격이 떨어져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격이 떨어지면 제가 조금 아래에 앉죠.
정말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해찬 대표하고 토론을 다시 한 번 더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KT 사고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이 안전에 구멍이 뚫렸고, 그 다음에 국민을 보호하는데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총격을 받은 우리 장병이 헬기가 못 떠가지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또 여러 곳곳에서 지금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선이 피납이 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제도 경제고 이 국민의 안전도 지금 안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런 거 잘해서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들고 있습니다만 거구적 세력이 통치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네요. 언제 시대가 지금 어떤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 거구다 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걸 가지고 20년 집권의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민생을 좀 국민을 살리는 경제정책과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것은 안전정책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길게 집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한국 정치의 발전과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나 그 하는 일에 비해서 또 이해찬 대표께서 하시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우리 당내의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 내지는 행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반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 적당한 비판이나 그 다음에 내부적인 비판이나 비난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의 역사를 갖다가 거꾸로 가져가겠다는 다시 말하자면 개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과거 시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두 개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당내 개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그러면서 또 그게 맞는 인적 쇄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비전을 설정한다든가 역사의 흐름을 새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또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일에도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위치를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또 전당대회를 원내대표를 그 염두에 두고 그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이거는 아니죠.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말하자면 따가운 일이라도 받아들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든가 그게 대해서 비판과 또 비난을 한다면 그걸 감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혁적인 아무런 그 개혁에 대한 노력도 없이 막연히 그냥 상대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무시하고 20년 집권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단호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렇고 우리 당내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역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당의 역사도 바로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만 제 눈에는 무슨 탈당파, 복당파, 그 다음에 잔류파 제 눈에는 없습니다. 친박도 비박도 제 눈에는 없습니다. 누가
당의 이익이 되고 누가 당의 위해를 가하는가, 오로지 그 기준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회의를 여기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